대만 청소년과 청년층들 사이에서 한국의 호감도가 2018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8년 대만 국민들 58%가 한국에 호감이 있다고 응답하면서 대만 내 국제 호감도 랭킹 6위에 등극한 이후로 2021년도 대만 문화교육재단인 금차문교기금회에 따르면 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국제 문해력 설문조사 결과 대만에게 가장 우호적인 국가에 관한 설문에서 3위에 한국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대만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6위에 한국이 랭크됐던 조사보다도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여고생 중에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남학생 중에서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우호적이라고 응답하면서 성별 간의 국가 선호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바로 중국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떠오르는 패권 속에서 어느 한 국가라도 우호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대만 간 새로운 협정이 체결돼 눈길을 끕니다.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 페리를 타고 마치 자국을 드나들듯이 대만을 여행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의해 추진되지 못했던 한국 대만 간 국제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소식은 대만에서 크게 난리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예쁜 김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만을 상징하는 동물인 검은 곰돌이 캐릭터가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포스터가 대만 외교부의 공식 SNS에 게시됐습니다. 사파에 그려진 곰인형 캐릭터는 매우 신난다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대만과 한국 양국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중국을 의식해서인지 김치를 배경에 그려넣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이 파오차이, 즉 김치를 중국 소수민족의 음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대만 역시 이러한 중국의 이웃국가의 무례한 태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아예 국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침공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국-대만 간 협정을 통해 기대되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대만 제주 간 자동차 페리 노선 개통 가능성.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자동차 페리 노선은 핀란드 헬싱키와 트라베민대를 연결하는 1095km 노선, 에스파냐 남부의 카디즈에서부터 서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라팔마까지 1382km. 그리고 대망의 가장 긴 노선은 덴마크 북부 힐트샬츠에서부터 아이슬란드의 세이디스 피에르디르까지 연결되는 약 1504km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긴 노선들은 대부분 거대한 대양을 건너고 배후 인구 규모가 그리 많지 않아서 다소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인 대만의 타이페이 단수이 항구에서부터 제주도 서귀포를 이어주는 노선이 생기게 되면 1000km에 이르는 노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프로그램으로 두 지역 간 자동차 페리 노선이 개통되면 한국에서 대만섬에 자동차를 타고 여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대만의 국토 면적은 36,000제곱킬로미터로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남한 면적보다 2배가량 적은 상황이지만 산악지형이 많고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어 드라이빙 명소로 손꼽힙니다. 특히 대체적으로 대만 국민들은 한국인들을 좋아해서 더욱 좋은데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한국 내 관광객 증가입니다. 한국-대만 간 카페리 노선이 검토되는 현재 제주도는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이 입은 바 있고 불법 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에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IMF 기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GDP를 비교해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39,890달러, 한국 31,954달러, 대만 28,054달러로 한국보다는 낮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1160달러로 관광객 1인당 소비력을 따져봤을 때 대만 국민 한 명이 중국 국민보다 3배 더 소비력이 많은 수준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만과 한국은 상호 무비자 협정을 맺어놓은 상태이며 대만에서 비자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 대만 간 페리 노선이 개통하게 될 경우 대략 2천만 명의 배후 관광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어 국내 지방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 이어도의 관광 명소화. 현재 한국이 점유 중인 이어도는 작은 과학기지만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과 제주도 간 페리 노선 운영, 크루즈 노선 활성화가 이어지게 되면 제주도와 대만섬 사이에 위치한 이어도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도의 인공섬 개발을 하여 정식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영토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어도는 명백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만약 대만과 제주를 이어주는 항로 중간에 위치한 이어도에 관광객들을 위한 중간 휴게소와 같은 섬이 만들어지게 되면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도는 일본 나가사키와 상하이를 이어주는 항로상에도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에 여러 선박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선박 휴게소를 만들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사이에서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과 제주, 부산을 오고 가는 크루즈 노선들은 많이 있었지만 제주도와 대만섬 사이에 볼거리가 마땅히 없어서 승객들은 거대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도라는 중간 거점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긴다면 이어도는 새로운 관광 핫스팟이 될 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할 최적의 전략 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 한국 외교에 연결되고 싶은 대만. 현재 대만은 자신들의 정부가 해외에서 외교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정식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부르며 광복 이전 항일운동 시기 때에서부터 깊은 우방관계를 맺어오며 반공진영의 매무처럼 여겨져왔으나 중공과 한국의 수교를 맺은 이후로부터는 대만과는 국교 단절이 된 상황입니다. 분명한 점은 단교 당시 한국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대만과의 끈을 놓지 않은 주요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뿐 아니라 먼저 단교를 하지 않고 대만과 수교를 유지한 채 한중 수교를 하면서 대만이 먼저 단교를 하도록 배려를 하였고 또 한국의 대만 대사관에 해당하는 주한타이페이 대표부를 광화문에 두게 할 뿐 아니라 상호 무비자 협정을 체결해 사실상 중국보다 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만은 한국 외교부 국방부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우 크게 생각합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수송작전 당시 우리 공군기가 대만 영공을 통과하게 양국이 협조를 한 사건은 대만에서 크게 대서특필된 사건입니다. 대만 당국과 한국 공군 간의 어떠한 외교적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이를 확대 해석을 해서 대만과 한국이 군사적 우방관계로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대한민국 육군이 도우러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협정이 체결된 한국 대만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전 양해각서 체결은 대만에서는 매우 축제가 벌어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라지다시피 한 대만의 혐한 여론. 대만은 전통적인 친일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일본계 자본이 국가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전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타이완을 일본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후로 조선보다 더욱 긴 세월 통치했지만 대다수의 현재 대만인들은 일제통치기 이후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이후로 대만과 일본은 경제적 밀월을 과시하며 급격하게 우방관계로 떠올랐는데요. 그 때문에 대만에서는 1992년 한국과 대만이 단교된 이후로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이 급격히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가 대만의 방송시장을 장악한 이후로부터는 젊은 층, 여성층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아졌고 중장년층에서도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참전을 하여 대만을 도우러 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대만과 한국 간 상호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이후로부터는 한국에서 대만으로 또 대만에서 한국으로 개인 여행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교류가 점점 확대되며 민간 외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이전까지 급격하게 떠오르는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만과 한국은 연대하여 반공진영의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또다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거대하게 등장하면서 대만뿐 아니라 한국까지 위협에 처할 위기 속에서 다시금 양국 간의 우호 친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5번째, 한국-대만 해저터널. 최근 한국 제주도의 해저터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주도와 대만을 이어주는 세계 최장거리 해저터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지만 정말로 대만 한국 간 해저터널 노선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루프 노선입니다. 공사 단가가 매우 저렴한 이 하이퍼루프 노선이 거치는 곳은 바로 부산에서부터 타이페이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부산에서 타이페이 사이에는 제주도 그리고 이호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항공교통망 대신 지상으로 더 빠르게 운행하는 하이퍼루프 노선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건설 단가도 매우 저렴합니다. 기존의 땅을 깊게 드릴로 파는 땅굴 파기 방식의 낮은 공법 대신에 파이프를 그냥 수면 아래로 놓는 방식으로 마치 해저 통신 케이블을 설치를 하듯이 만들 수 있어 공사 기간이 매우 짧고 유지 보수가 매우 저렴합니다. 해저 하이퍼루프 터널은 기존의 해저 바닥을 땅굴로 파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 부유물을 띄워 고정을 시키고 파이프를 수면 바로 밑에 동동 띄우거나 파이프라인을 선박에서 제조를 해서 해저 바닥에 고정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는 방식과 유사한데요. 현재 이 방식으로는 스웨덴 스톡홀름과 핀란드의 헬싱키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계획 중입니다. 제주 대만 구간은 놀랍게도 깊은 해저 협곡이 없고 매우 평탄한 대륙붕으로 연결돼 있어 하이퍼루프의 시공이 매우 용이합니다. 제주 대만 구간과 같이 길다란 해저터널 구간도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게 시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해저터널은 무엇보다 항공기 이착륙과 항공기가 대기 중을 운행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차세대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심지어는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 중심지로 선택되어 대만과 한국 간에 건설될 하이퍼루프는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한국-대만 간 하이퍼루프 노선의 중간에는 바로 이호도가 있습니다. 이호도가 차후에 그냥 수면 아래 있는 암초가 아니라 중간 휴게소의 기능을 하는 거대한 휴양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대만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비공식적 외교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거대한 국제자본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간 산업이며 그에 앞서 한국-대만 간 우호 친선 교류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번 드라이버 라이센스 상호인정 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양국 우호 교류가 더욱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